오늘 우리 민주당 선대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회의석상에서 진짜 절규의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법사위원회 너무나 좋아서 그걸 공유를 했어요. 네. 바로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확정 판결돼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어떻게 비공개 재판을 하느냐. 그렇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권이 침해되고 있다 하면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 법조인으로서 후배 법조인들 공부 좀 해라. 네. 이게 얼마나 재판부를 향해서 공부 좀 해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생각나게 하는 순간인데 제가 조금 침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신상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수부 그 사건으로 지금 현재 바로 지기현 부장한테 재판을 3년째 받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단독으로 받으면은 뭐 할 말 하겠는데 저하고 함께 재판받는 분들이 노심초사해요. 안 그래도 국회 서훈 원장님. 예, 그 이름 대지 말고 아니, 예,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내가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은 자기들한테 영향이 오잖아요. 또 저도 도덕적으로 우리 재판 부장 판사인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분간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저는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지기현 판사가 다른 재판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저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이 내란 재판에서 보여준 그 행태만큼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사건 거기서 이런 식으로 비공개를 한다든지 국가 보안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비공개예요. 그건 완전히 비공개. 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예.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비공개니까 비공개 재판이 저도 재판을 많이 받아봤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내란 재판인데, 예,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 스타트부터 사실은 이 내란 수계가 구속 취소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이 모든 그 내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재판이 그렇게 중대하고 큰 범죄 행위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내란 수계가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부터 또 이렇게 김용현이 이렇게 비공개되면서부터 분위기 자체가 이거를 제대로 그 법적으로 심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법 기술이 통용되고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이 재판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맞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검찰에서 말이죠. 몇백 명을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증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보고 재판 지연시킨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미 내란석 윤석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공판이 결정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저희도 12월까지 선고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인사이동 될 거니까 자기가 하고 가겠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게 보면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보통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우수한 판사에서 두 번 했어요. 2번씩 했다. 그리고 자기도 같이 일해 보니까 아주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재판할 때도 보면은 잘 진행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내용의 핵심이 이제 소위 말하는 법 적용을 왜곡하는. 그래서 뭐 시점말로 법꾸라지 같은 법 적용을 하고 이상한 논리와 그 법 해석을 통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 법 왜곡을 해도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다음에 무죄가 되더라도 나와서 변호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이러니 자기 마음대로 국민 위에 그리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엊그제 법 왜곡죄를 형법상의 신설하는 일명 직위헌 판사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던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이라든가 법 적용에 있어서 왜곡이 심각한 경우 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후에 10년 이하의 자격 제한까지 둬서 사실은 변호사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 그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재판에 임하고 법 해석을 하는 그러한 이 전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네. 발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건이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내란 행위자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지금 조희대 재판관 대법원이 그 관할하고 있는 재판관에게 재판에 맡기는 게 사법부에 맡기는 게 맞냐라는 것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민들에게 많은 이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 이 룸사롱 건이 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도 계속 규칙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톨리 하이볼님이 박지원 의원님 재판 받으신다고 하니까 서해 공무원이 도대체 정부 책임이 뭐가 있습니까? 억지 기소한 건데 왜 이렇게 오래 끄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검찰에서 네. 계속 증인을 수백 명을 신청해 그러니까요. 놓으니까 그걸 다 받아주고 있나요? 되게 다 받더라고요. 참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조국혁신당에서 직위헌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 법에 대해서 국회 기자회견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직위헌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석을 벗어나 앉게 하는 등 내란 수괴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 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 조문 명칭을 직역한 단어로 2016년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음으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추진 10년이 되는 해를 시행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이병철 변호사가 현직 법조인을 상대로 한 성접대를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숫자가 예. 검사들은 좀 많고 예.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그렇게 막 접대받는 예. 친구들은. 그런데 받는 놈이 계속 받거든요. 네. 예,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아예. 지방 가도. 받는 놈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 맛에 살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실태를 유튜브 채널이니까 있는 대로 한 말씀을 한번 그리고 해주시죠. 예. 술만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2차까지 여자 종업원이 나와서 질펀하게 술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2차를 가요. 2차를 안 가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2차가 이제 2차 술자리가 아니고 실제 네. 성접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네. 직접 목격하신 적도 있습니까? 뭐 수도 없이 많죠. 그거. 수도 없이 많다. 네. 현직 판사가.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술만 마시고 그냥 집에 가는 분들은 있고. 예. 근데 이제 자주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쌍팔년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한 6, 7년 전. 6, 7년 전 그러면은 지금도 있을 거예요. 2010년대 후반이나 이럴 때까지도 실제로 접대를 받는데 2차까지 간 경우를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다. 지방 가면 훨씬 많습니다. 지방 가면 훨씬 많다. 감시 네, 헤라님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병철 변호사 얘기는 결국에는 접대를 자꾸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다. 습관적으로.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그런다. 근데 하여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2차 성접대까지 이어지더라.
아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좀 깝깝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네. 공직사회가 뭐 법관들만 써왔겠냐,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 그리고 뭐 대기업인들 또 밑에 하청들한테 그렇게 또 접대받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문제의식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근데 그래도 판사는 그걸 처벌하는 주체인데 처벌하는 주체도 이러고 있다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법외국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형법의 그 이제 독일에 있는 법외국제는 판사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검사도 처벌하는 법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도 또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하면 처벌되는 규정인데, 이게 히틀러 시대 때 하도 히틀러가 이제 정적을 제거할 때 독일에서 자의적으로 기소하고 막 판사들 협박해서 사람들 사형시켜 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니까 그 사람들 처벌하고 조지려고 만든 법이 왜곡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헌정사, 우리 사법 역사를 되돌아보면 뭐 조봉암 사건이라든지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사법부의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근데 심각한 그런 사건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재판을 받는데 판사들이 어떤 청탁의 영향을 받고 혹은 청탁이 없더라도 정치적 고려라든지 친소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을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판사의 주관대로 간다. 이런 의혹이 있다면 처벌될 위험을 만들어야죠. 독일에서 법외국제 만들었지만 처벌 사례 극히 드뭅니다. 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법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린다는 거예요. 네.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벌금형이 없어버리니까 이거는 지으면 무조건 직을 벗는 거잖아요. 당연퇴직이잖아요. 금고형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만들어야죠, 당연히. 이게 최근 네. 연도에서 지금 이 지기현 사건하고 가장 유사한 사건이 소위 그 김봉현 그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네. 주범이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았던 그 4명의 현직 검사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도 굉장히 99만 9천 원 세트를 해서 결국은 무혐의 되다시피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무죄 판결을 내게 된 가장 큰 중요한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법원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금액을 어떻게든지 쪼개기 해가지고 적게 1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준 게 또 법원이고 판사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가제는 개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의 이런 술접대 비리를 또 어떻게 보면 법기술을 부려서 무죄 판결받게 한 것도 판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저들은 거의 같은 공범관계, 거의 같은 유사한 술접대, 성접대 등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로 정서적으로 네가 한 것도 우리도 다 하는 행위다. 우리는 둘 다 죄인들이다. 라고 서로 각자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그 알베르 까미 말처럼 어제의 범죄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는 것이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라임 사태에 대해서 라임 그 99만 9천 원 세트를 벌 주지 않고 무죄가 나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지기현 판사가 직접 라임 검사들하고 똑같은 행위를 또 한 거예요. 그 알베르 까미 말처럼 어제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이거 뿌리 뽑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이런 식의 그 어물쩍 넘어간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공수처에 또 이 사건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여담이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 뇌물하고 청탁금지법 무조건 들어가고, 그래도 판사의 품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라임 검사 때는 저희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일단 뺐습니다. 또 어찌됐든 마지막 기대입니다.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자교만 하지 말고 철저히 국민과 역사 앞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결국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